자, 이 시간 들어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강화되고는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좀 파는데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내일 정말 이벤트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전략 잘 꼼꼼하게 세워보시죠.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쪽 수급이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지금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기관 쪽에서도 가수급상 1위는 삼성전자, 프로그램 순매수도 삼성전자예요. 어떤 의미로 바라볼까요?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있어서 기대감을 모으는지 싶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일단 반도체 투자자라면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이벤트, 내일 새벽 6시 반. 마이크론의 실적도 있고요. 또 좋은 뉴스는 많이 쏟아졌습니다. HBM4 이야기, 파운드리 쪽 수주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스피드 액트 법안에 대한 이야기 등등까지요. 분위기가 좀 잡혔다라고 보세요? 일단 AI 과잉 투자 우려감이 계속 상존해 있는 거죠. 네. 없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향후에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AI 칩뿐만 아니라 레거시, 이제 기업용 서버용 D램이나 아니면 기업용 서버용 SSD 같은 경우도 수요가 지금 같이 폭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AI 칩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왔었던 과잉 투자 우려 그런 부분은 좀 지엽적인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서부 시대에 광산을 개발할 때 광산을 캐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거는 청바지를 만들었었던 리바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금강을 캐기 위한 곡괭이 관련된 사업들도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AI에 대한 투자를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청바지나 곡괭이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AI 과잉 투자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세는 한동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I 투자에 있어서 지금 줄인다든가 하면 중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AI 시장에서 루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런 기업들, AI 투자를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 지금 만약 AI 투자를 중지한다라고 그러니까 중지하거나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AI 시장에서 그냥 용두사미로 끝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에 대한 투자는 향후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최종 승자가 나올 때까지 대규모 투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HBM D램에 대한 그런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엔비디아에서 내년부터 출시하는 루빈 칩에 들어가는 HBM4 D램에 대해서 지금 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콜 테스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에 HBM4 D램을 납품에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와의 이제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HBM D램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HBM 이제 4 D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베이스 다이를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D램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TSMC 라인을 사용을 하는데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 회사 내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SK 하이닉스보다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물론 이제 품질 측면에서도 바로바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 가장 좀 삼성전자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애플의
차세대 때 이제 반도체 칩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나노 공정에 지금 뭐 AP인 이제 엑시노스 2600도 생산을 해서 뭐 삼성 갤럭시 S26에 지금 납품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파운드리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여러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삼성전자의 뭐 영업이익은 뭐 시장 예상치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84조인데 아마 100조가 넘게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I 버블 우려는 너무 과잉이다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좋은 업황이 기대가 된다면 어쨌든 앞으로의 주가 상단도 좀 열고 볼 수 있는 기대감 작용할 수 있겠다 의견이십니다. 근데 오늘 리포트 여의도에서 나온 것들도 보니까요. 정말 다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실적 재차 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지금 외국계 쪽에서 삼성전자를 좀 많이 담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긴 한데요. 무언가 내일 있을 이벤트 염두한 삼성전자 플레이로 보세요? 우리 나은진 대표님. 예.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예상되는 바로도 디램 업체 3군데의 앞으로 향후 내년 실적까지 전망을 해본다면 상당폭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재로 적용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급이 오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하단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N자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하단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고 11만 원 저항선에서 수렴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렴 이후에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6월, 7월 정도의 1차 상승 파동 그리고 9월, 10월 정도의 2차 상승 파동 이후에 3파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파 정도가 나와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한 13만 원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가 한 3파의 상승선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추가적으로는 우상향 두 분 모두 의견이 공통되네요. 반도체 걱정할 거 없고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는 들어오고 있는 긍정적인 수급의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삼성전자가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예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일중 고점 지나가면서요. 106,900원 나타납니다. 추가 움직임 종가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보고 싶은데 두산 테스나 오랜만에 챙겨왔습니다. 사실 임순재 대표님, 두산 테스나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는 테슬라랑 삼성전자의 관계가 진해졌을 때 그때 두산 테스나가 먼저 깃발을 꽂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사실 조용해졌어요. 근데 오늘 좀 들어오는 이유를 이 세미파이브 쪽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파이브가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세미파이브의 지분이 두산 테스나랑 두산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과 두산 테스나가 같이 오르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스페이스X 때문에 IPO 관련주들이 좀 뜨겁잖아요, 심리에.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까요? 네, 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업종 자체가 지금 뭐 핫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이제 IPO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그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뭐 이런 장비 중에서 뭐 메모리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용 이제 테스트 장비를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나 뭐 애플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가치 이제 기대감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SOC나 아니면 CIS, 그다음에 MCU
것과 같은 웨이퍼의 테스트 장비들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IT 관련된 그런 수요가 지금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이후서부터는 그 부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특히 뭐 내년도에는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 아니면 반도체 그러니까 AP 등 쪽에 이제 가동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용, 이제 전장용 관련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제 테스트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부와 같이 그런 이제 성격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뭐 일단 뭐 차트상 뭐 일단 그동안 계속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도 괜찮겠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가 그쵸 최근 들어서 한번 관심 받고 어디까지 올랐죠? 55,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4만 원 부근에서 다시 4만 원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이 사실상 저항이었는데 오늘 2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나 대표님, 그럼 차트상 뭔가 분위기 전환은 만들어졌다라고 기대해도 되나요? 네, 두산 테스나의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던 4만 원은 지키는 것을 예. 오늘 확인을 했고요. 4만 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30만 주가 조금 넘어서는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강세가 조금 상당폭 기대가 된다면 한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거래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거래량 수준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폭으로 본다면 전고점 부근 5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중요한 지지라인 4만 원 정도의 사이 중간값 라인 한 4만 6, 7천 원 정도 라인까지는 현재 반등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만 6, 7천 원까지 그러면 좀 짧게 단기적인 수급 활용을 이용하자라는 의견처럼 들리네요. 네, 거래량이 많이 붙지 네. 않는다면 한 그 정도 선에서 아직까지는 강세를 이어가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거래가 조금이라도 모여줬으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을 힘을 봤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수급에 연이어서 4만 6천 원, 7천 원 라인대까지는 계속 보겠죠. 자, 중요한 지지 라인은 4만 원이다. 설정값으로 지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긍정으로 의견 두 분 정리하고요. 이어서 저희는 현대차 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위아 보려고 하고요. CS 첫 참가다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맞습니다. 내년 CS 첫 참가하고 여기서 이제 미래차에 필요한 그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구동 부품 그리고 로봇 분야 중심으로 모빌리티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수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히 톤이 밝아졌기 때문에 임춘재 대표님께서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 위아의 위치를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현대차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가장 큰 게 이제 로봇 분야에 이제 본격적인 진출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 때문에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도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현대차의 이제 판매량 증가 이런 부분 뭐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가 이제 확정된 이후에 미국 판매량이 이제 뭐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판매가 증가하면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현대차의 로봇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관련 계열사들이 대부분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분야에 이제 조금씩 이제 발을 담그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구동 장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동 장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향후에 로봇의 그러니까 움직일 때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부품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로봇의 시장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CES 2026에서 차세대 모빌리티용 제품군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뭐 공조 관련, 그러니까 공조뿐만 아니라 구동, 로봇 부품,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향후에 그러면 이런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예.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도 지금 현대 위아도 이제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의 이제 현대 자동차의 그룹의 차량이 판매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가 입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부품에 대한 판매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방산용 포신에 대한 매출 확대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K2 전차나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포신을 지금 현대위아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제품군들이 이제 해외 수출이 꾸준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신에 대한 수출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올해 이제 매출을 보면 매출 성장세는 좀 둔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포신과 관련된 방산 분야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을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이제 방산 관련된 분야의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기존의 이제 자동차 부품의 매출 회복, 여기에 방산 분야의 이제 신규 매출 증가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산 쪽에 있어서도 모멘텀 추가적으로 볼 수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해서 본업 측면 또 새로운 측면까지 더해서 본다면 현대위아는 앞으로 긍정적인 기대값을 가질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차트 모양이 우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여기서 돌파력을 봐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2021년도의 고점이 10만 원을 넘어갔는데 지금 7만 원 자리입니다. 이런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좀 더 윗단을 열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나 대표님. 네, 지금 현대위아의 차트를 보시면 네. 전형적인 정배열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 상태로 봤을 경우에 월봉상으로는 9만 원 정도의 매물대까지의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양봉, 음봉, 양봉이 계속해서 양음양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은 상승이 현재부터 해서 탄력을 받아가는 구간으로 네.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보다 9만 원 정도까지의 추세를 이어가는 그 상승 초입 단계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 초입 단계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접근은 가능한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봉상으로 9만 원 정도의 매물대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저항 라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 정도까지의 예상 매물대 구간까지는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위아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돌파력 좀 더 기대해 보시죠. 두 분 모두 의견 긍정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자율주행 쪽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군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테슬라가 신고가 가니까 이제 테슬라의 사업단에 있어서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온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퓨런티어 볼 텐데요. 테슬라가 비전 온리, 그러니까 카메라로만 구동이 되는 미래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카메라 쪽이 좀 더 수혜가 된다면 퓨런티어가 또 막강하거든요. 근데 한창 자율주행 뉴스가 나왔을 때 끼 있게 움직여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 기대력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테슬라가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를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차량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FSD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사람이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한 단계 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로봇 택시에 대해서 이제 예정대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아예 사람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시범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 게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 지역 내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이제 관심사항이 커진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이제 동영상 이외에도 국내에서도 이제 테슬라의 FSD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뭐 여러 유튜버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현대차 계열의 이제 42.com 같은 경우도 이제 무인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동영상을 이제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비전만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카메라 비전과 관련된 뭐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에서 이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쉽게 도입되긴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뭐 테슬라의 이제 FSD가 이제 일부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국내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입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에서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 상용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현대차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기업 실적까지 연결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움직이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테마성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냥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지금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찍히는 쪽이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으로서 봤을 때 관망할 수밖에 없다 의견도 있네요. 자, 프론티어 차트를 지금 보실 수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멀리 놓고 보면 연애에 한 몇 번씩은 큰 거래량 수반하면서 튀기는 좀 잘 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가 움직임이 부진했었던 2025년이에요. 그러다가 역대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대급 축에 끼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추세를 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올려놓을래? 의 신호탄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차트상 메시지 읽을 수 있을까요, 나 대표님? 예, 장기간 소외를 거치고 나서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한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보면 그 전에 그 거래량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집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매집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슈에 대한 반응으로 그 상승이 그 이틀 연속으로 나왔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리고 중요한 매물대 16,000원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상황이어서 그 단기간의 상승 이슈에 대한 반응 이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그 전에 좀 탄탄하게 매집 흔적이 안 보였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쉽다 의견 받아봤고요. 매물대 돌파까지를 보면서 추가적인 움직임 기대해야겠다 의견입니다. 프론티어는 두 분 모두 의견이 동일하네요. 관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에코프로 2차 전지 볼게요. 어제 진짜 2차 전지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 한시름하게 하고 오늘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올라가요. 이런 변동이 좀 있는 쪽이 지금은 현재 2차 전지네요. 임순재 대표님, 얘기할 것 정말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얘기 나오면 에코프로는 시총 상단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패시브적으로라도 우리가 관심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들이 대부분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빠졌죠. 가장 빠진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포드사가 이런 이제 전기차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좀 상당히 좀 제한할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에 이제 손실을 감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좀 더 힘을 실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의 이제 전기차 판매가 상당 부분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올해 이제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중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2차 전지의 사용량이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내 업체들의 이런 이제 매출 성장세를 보면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지금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 하락폭이 좀 더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미국 시장 내에서 이런 전기차의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전기차가 판매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시절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각 기업들마다 이제 대규모,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동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가동에 불과한 그런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부분이 뭐 비용으로, 그러니까 고정비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순이익 측면에서 보면 좀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뭐 트레이닝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대세 상승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지주사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와 더불어 이제 헝가리 지역 내에서 양극재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6년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3원계 그런 이제 양극재를 공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여기에서도 이제 LFP 배터리용 이제 양극재도 개발할 그러니까 생산을 할 것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있다. 게다가 또 연 며칠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은 좀 강한 조금 이제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수급적 기대로도 어느 정도 호응력 보시는지 궁금한 게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에코프로가 1위 되는 건가?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업황에 대해서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세요?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러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트레이닝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오래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돌아서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물론 ESS에 대한 부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ESS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의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가한다라고 해도 전기차 감소분을 아직까지는 뭐 만회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맞춰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메이저 쪽에서 꾸준하게 집계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이 오히려 더 사랑하는 종목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단기적으로 역시 열어놓으시는지 그렇다면 어디까지 목표를 잡으시는지도 궁금해요, 나 대표님. 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이번 코스닥 활성화,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으로 인한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업황이 특별히 좋아지지도 않고 뭐 그 로봇 기대감은 있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 선에서 그 단순히 이제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수급으로 들어왔던 측면이 2차 전지를 강하게 밀어올렸던 그 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그 이제 이탈세나 뭐 연말 마무리 정도로 본다면 2차 전지는 올해 이 정도 시세가 거의 시세의 마무리 구간 정도로 보이고 그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급보다 오히려 이거 저가 매수세 많이 떨어져서 한 9만 원 정도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본다면 9만 원 이하 정도까지 다시 조정을 받아서 많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격적으로 조정 구간을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평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분간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